안녕하세요. 오늘은 송파 십장생TV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송파 십장생TV에서 사슴을 맡고 있는 송파구 의사회장 임현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십장생TV에서 산을 담당하고 있는 손보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지난해부터 해를 맡고 있는 이혜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의사 선생님들은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떤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고 계시는가? 먼저 선생님들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드세요? 저는 사실 영양제를 그렇게 막 챙겨서 먹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한테 선물이 들어오면 그때 그냥 먹는 정도고 제가 그렇게 막 챙겨서 먹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손보성 원장님께서는 건강 증진을 위해서 따로 드시는 영양제나 기능식품이 있나요? 저는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일단 혈압약도 먹고 있고요. 고지혈증 약도 먹고 있고 통풍약도 먹고 있습니다. 멀티비타민을 주로 챙겨 먹고요. 비타민 D도 또 같이 함께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들이 먹을 때 한 입만 이제 같이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호가 1인분입니다. 1인분가 뭔지 아세요? 한 입? 네, 한 입만 한 해서 입짜리 있겠죠. 아빠 한 입만 그래서 여보 한 입만 해서 1인분입니다. 호가. 아, 그럼 일부 손보성 네, 선생님이에요? 일부 손보성입니다. 영양제나 건강식품 중에는 이제 고단위 비타민 복용하고 있고요. 또 유산균 제제를 먹고 있고, 원장님들 드시고 계시는 비타민 D 알약을 먹고 있고요. 간혹 가다가 기타 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간히 챙겨 먹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유산균은 가끔씩 챙겨 먹는 편입니다. 배고프면 유산균. 아, 유산균이 배가 부른 유산균이 있어요? 배고플 때. 야구, 땡 이런 건가요? 저희 이제 딸이 먹는 그 가루로 돼 있는 유산균이 있는데요. 배고플 때 한 숟가락씩 먹으면 제가 50분 정도의 의사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드시고 계시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양제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를 좀 드릴게요. 1위가 유산균이었고요. 2위가 종합비타민, 3위가 비타민 D, 4위가 루테인, 소수 의견으로 콜라겐, 오메가3, 홍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배고플 때 한 숟가락씩 드신다는 유산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는데요. 요즘 굉장히 여러 가지 제형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제 유산균이라고 하게 되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어감이 요즘에는 더 많으실 텐데요. 체내에 들어가서 유익한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유산균의 효과는 저희 내과적으로는 과민성 대장 질환 이런 데 좀 효과가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아토피에 도움이 된다라는 학설이 있더라고요. 5년 전, 6년 전 논문에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은 그 임산부 그룹과 그렇지 않은 임산부 그룹이 실제로 그 아토피 피부염에 걸린 아이가 나오는지 그런 거에 대한 통계 논문이 있었어요.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 그룹에 있어서 그 아토피 피부염의 그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의 비율보다 낮았다라는 연구 논문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후속 연구는 나오지는 않은 걸로 제가 지금 봤어요. 업데이트상에서.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지만 이후에 그 추가적인 좀 연구가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 판단이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먹는 것보다는 산모가 먹는 경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9년도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요. 그 콜라겐을 복용을 했을 때도 이런 아토픽 더마타이티스의 발생률이 좀 줄어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콜라겐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이제 흡수도 잘 안 되고 흡수가 된다 하더라도 피부라든지 이런 데 가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콜라겐이 내과 의사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단백질이다 보니까 아미노산이나 다이펩타이드나 이런 형태로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시 피부까지 가가지고 콜라겐으로 재생성이 돼야지 피부가 이렇게 탄력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사를 할 때 콜라겐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그쪽으로 이제 흡수를 하게끔 이렇게 신호를 주잖아요. 그래서 콜라겐을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위에서 분해가 돼서 여러 가지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아미노산 등으로 분해가 됐다가 이게 다시 피부로 가서 콜라겐 합성을 통해서 피부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요
콜라겐 단독으로만 드시는 것보다는 비타민 C랑 같이 섭취를 하면 콜라겐이 다시 재생성이 될 때 콜라겐의 뼈대 역할을 해주는 게 비타민 C라고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효과를 좋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C의 용량은 피부를 위해서 먹는다면은 뭐 일상적인 섭취량 정도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요즘 핫한 메가도즈 요것 정도의 고용량을 생각해야 되나요? 메가도즈는 그거에 대한 건 잘 모르겠고요.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것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내과적인 입장으로는 비타민 C가 면역력 증진이나 다른 기타 빈혈 조혈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역할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최대 용량이 2000mg을 넘지 않는 범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C 고용량 알약이 하나에 1000mg, 그러니까 1g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g 이상의 이제 요법을 고용량 요법이라고 하게 되는데 부작용도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그러니까 허는 위장장애라든지 그리고 설사 이런 것들이 좀 힘든 요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고용량 요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그것은 아직 확립된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타민 D가 일반적으로 햇빛을 받으면 합성되는 비타민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비타민 D의 정상 수치가 보통 30에서 100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검사를 해보면은 15에서 18 정도로 대부분 부족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피부나 기타 다른 뭐 골격이나 이런 쪽으로는 영향이 어떨까요? 피부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질환과 비타민 D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낮은 비타민 D 수치와 원형 탈모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물론 이게 비타민 D가 적어서 원형 탈모가 생긴 건지 아니면 원형 탈모가 생겼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떨어져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좀 필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비타민 D가 떨어져 있을수록 원형 탈모의 발생률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면서 원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원형 탈모가 이것 때문에 그 영향을 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불현듯 나게 되네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미 같은 이런 피부 색소 질환이 굉장히 명명하지 않습니까? 야외 활동을 할 때도 선크림을 바르고 집에 있을 때도 선크림을 바르고 그러다 보니까 햇빛에 피부가 노출되는 빈도가 너무 적은 게 사실입니다. 피부 노화를 생각하면 광노화가 또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여성들로서는 선크림이나 자외선 차단제를 챙겨 바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비타민 D가 만성 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쪽에도 부족할 경우에 불리한 것이 많아요. 비타민 D가 정상보다 떨어져 있으면 고혈압 약의 효과나 이런 것도 좀 떨어지고요. 비타민 D 수치가 충분할 적에 혈압 조절도 잘 된다. 그리고 저혈압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요, 비타민 D 수치를 정상으로 해주면은 힘든 빈도가 좀 줄어든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D의 적절한 섭취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꼭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가 합니다. 근데 저는 딜레마가 오는데 맨날 햇빛 보지 말라 그러고 기미 생기면 무조건 선크림 바르세요라고 하는데 또 이러니까 또 비타민 D가 걱정이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비타민 D 주사를 같이 처방하세요. 그럼 되겠네요. 이제 오메가3가 아까 그 토픽에 있었잖아요. 네.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드시고 계시는 오메가3랑 루테인, 나머지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안구건조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다른 의사 선생님의 권유를 받고 루테인을 지금 꾸준히 몇 달간 복용하고 있는데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느낌에. 그랬는데 우리 옆에 산 원장님께서 그 안구건조증에는 루테인 말고 안과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네. 비법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한 3개월 정도를요, 하루에 15분씩 해서 4번, 약 40도 정도의 온도로 따뜻한 찜질을 하게 되면요, 안구건조증을 개선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눈에다가 하는 건가요? 네. 우리 왜 안과에 가면 그 빨간 그 적외선 눈에다 이렇게 쏘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기구를 살 수는 없으니까요. 일회용 찜질팩 같은 것도 있다고 하니까 네네, 그런 걸 있습니다.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찍 가시면 좀 연배 좀 높으신 분들이 뜨거운 물수건 이렇게 하면 그냥 갖다 주시면 이렇게 얼굴도 세수하고 이렇게 그쵸, 물을 그쵸, 이렇게 그쵸. 갖다 내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그 안구건조증에도 도움이 되는 행위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루테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구 건조증보다는 황반 변성에 좀 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인성 황반 변성이 이미 진행이 시작됨으로 한해서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오메가3도 노인성 황반 변성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나와 있어요.
저희 환자 중에는 이제 고지혈증 환자 중에 고중성 지방혈증이 있는 분들한테 이제 오메가3의 보용량을 전문 의약품으로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오메가3 같은 경우는 그 왠지 매끌매끌한 기름 이런 성분이잖아요. 네. 피부에 좋나요? 오메가3를 피부에 바르면 효과가 있냐? 피부 겉으로 해서 흡수가 되는 양은 조금 흡수가 될지는 좀 의문이고, 이걸 섭취를 해서 대사를 통해서 이제 피부 밑에서 위쪽으로 쫙 공급이 될 때 피부 장벽 기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 쓰여지는 거고, 그래서 오메가3는 피부 장벽학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중요한 물질이라고 봐요.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뭐 심혈관 질환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고요. 저 치매나 알츠하이머를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좀 만병통치약이네요. 네. 손보성 원장님께서는 고혈압 고지혈증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뭐 오메가3 드세요? 오메가3를 아직은 먹고 있지는 않는데요. 이번에 이 유튜브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오메가3를 먹어야겠다 싶어서 이번에 새로 주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검사해 보시고 중성지방 수치 확인하시고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원하시면 제가 검사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타민 D도 검사해드리고 감사합니다. 소중한 저희 총무님이시니까요. 네. 진정한 십장생이 되겠군요. 네, 그렇죠. 네, 건강하게 너무 오래 사는 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기저질환의 관리, 그리고 기저질환의 치료. 거기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그 다음입니다. 현재 진료해 주시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과 기저질환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고 먼저 아주 잘 관리를 하셔야 되실 거고요. 본인의 상태를 잘 알고 나서 거기에 맞는 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추천을 받아서 드시는 거를 저희는 권유드립니다. 그래야지 저희랑 같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가 있지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의사 선생님들도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먹나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정보가 재미있고 유익하셨다고 생각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